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분할로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재판에 의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2020타 260025 2023년 6월 29일 선고. 판시사항으로는 1.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분할로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 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 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의 중요 부분을 함께 읽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측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형성의 소라서 법원의 재량이 크다.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적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공유자가 둘인데 한 공유자에게는 공유 지분 전체를 갖게 되어서 공유자 중 1인의 소유로 부동산 전체가 공유자 1인의 소유가 되게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공유자는 대신에 소유권을 내놓은 사람에게 적정한 금액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적정한 금액의 예로 들고 있는 게 결국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객관적 가치라고 할 것인데 결국 그 객관적 가치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2대3으로 물건을 갖고 있는데 3의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2의 지분을 마저 취득해서 전체 지분을 취득했는데 이 물건이 10억짜리다. 그러면 40%인 4억을 2의 지분 40%의 지분을 내어놓는 사람에게 4억을 지급하고 그 지분의 소유권의 지분을 60%의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을 하게 되든 아니면 적정 금액을 받게 되든 이를테면은 경매로 일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종국에 가서 엑시트하는 전략으로서는 어느 쪽이든 결국 돈을 받고 나오면 된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경매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해서는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실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경매 분할로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 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 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 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 사용 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 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 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 분할을 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결국은 상속인들 사이에 지분을 갖고 있고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그것을 경락받은 사람이 이제 현금을 받고 나가려고 할 때는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매로 인한 대금 분할만을 명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또 그 집에 살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공유물 분할을 신청한 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부동산 지분을 다 인수하는 쪽으로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둘 사이 협의가 안 됐다고 법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10억인데 뭐 40%의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4억을 지급하라. 그리고 소유권은 나머지 지분에 대한 40%의 소유권은 뭐 피고들에게 인도하라. 뭐 이런 식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 대금 지급 판결이 혼합된 그런 식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현물 분할 아니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로 가는데 그 대금 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경매로 인한 경우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물 분할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진짜 토지를 분필하는 식의 현물 분할이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체 지분을 다 소유하게 되고 지분을 잃은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가치, 지분의 객관적 가치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판결은 잘 내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금 분할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부 지분권자의 지분을 다수 지분권자에게 몰아주고 다수 지분권자는 일부 지분권자의 지분을 객관적 가치대로 매입하는 식의 판결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나온 공유물 분할 대법원 2020년 다 2020 다 260025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판결이 의미 있었다고 할 것이고요. 이 판결에서는 그래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9일에 돌려보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사건 번호는 제가 적당히 지웠고요. 수원지방법원 2023 나에 그 뒤에 번호가 있는데 그건 제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주식회사였고 피고는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접수일이 지금 파기환송이 6월 29일이고 2023년 7월 10일인데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오늘 날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024년 2월 16일인데 2023년 7월 10일에 사건 접수만 되어 있고 아직 그렇습니다. 변론 기일 자체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십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명도 소송, 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렇습니다. 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부동산 법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